안녕하세요, 건강팩토리입니다.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힘든데 나만 그런 건가? 왼쪽 코가 막히다가 뚫리면 다시 오른쪽 코가 막히고요, 비염기도 있는 것 같고 목 뒤부터 앞머리까지 기분 나쁜 두통이 하루종일 컨디션을 다운시키죠. 나이가 드는가 보다 이런 생각 드시죠? 아침 공복에 먹는 음식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그로 끌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인 원시인들이 당뇨나 고혈압에 걸렸을까요? 1만 년 전 농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원시인들은요, 짐승을 사냥했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날씨 좋은 날은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서 먹을 게 많았겠죠. 하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며칠이고 굶었기 때문에 있을 때 많이 먹어둬서 에너지를 저장시켰어요. 그게 현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조직이라는 겁니다. 원시인들에게 비만이 있었을까요?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엄청 뛰어다녔고요, 열매를 따먹기 위해 나무 위를 오르느라 운동량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걸 먹나요? 빵이나 떡, 국수, 과자, 술, 옥수수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건 원시인들의 주식이 아니었겠죠. 농경이 시작된 건 1만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9세기 이후 수명이 늘어났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위생 상태도 개선되니까 전염병 같은 질환이 점점 없어졌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야 행복한데 아프면서 오래 살기 때문에 행복도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코데인 박사의 원시인 다이어트라는 책에 보면 1만 년 전 농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구석기인들은 사냥과 채집으로 신선한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건강했다고 합니다. 전 우리 인간이 아직도 원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원시인인데 두뇌만 진화된 거예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같은 병들요, 언젠가부터 우리 인간이 잘 뛰어다니지 않고요, 먹지 말아야 할 화학 성분들을 먹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이 영상 다 듣고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몸 중에 길게 뚫려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인지 생각 잘 안 나시죠? 바로 입에서 항문까지입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가는 동안 막혀 있는 곳이 전혀 없어요. 일직선으로 펼쳐 놓으면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물 3층 정도의 길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라는 건 위가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공복 식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온 것이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을 거쳐서 배설되는 건데요, 저렇게 길게 늘어진 곳 중 한 곳이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막힌다면요, 그게 독소가 되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같은 성인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침 공복 식사를 하는 방법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고요, 이후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침 공복 식사하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아침 일어나면 반드시 양치를 해야 합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입안은 가장 좋은 세균 배양기라고 해요. 자는 동안 입안은 세균과 그들이 만드는 가스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입속에는요, 치즈 포켓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평생 구강 유해균이 그곳에 쌓인다고 합니다. 치즈 포켓 하방에는요, 상피결합이라는 누수되기 쉬운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입속 세균이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 균열증을 일으키는 잇몸 누수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입속 세균이 만성질환과 심근경색, 암, 치매 같은 21세기 의학적 난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아침 물 한 잔이 심근경색과 뇌경색 위험을 줄인다고 합니다.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체내 수분이 50ml에서 1리터가 방출돼서
혈액 점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물을 마셔야 이 혈액을 묽게 만들겠죠. 그게 질환 위험을 낮추게 되는 거죠. 기상 후에 물 한 잔은 우리 몸 노폐물을 배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려서 몸속 노폐물을 원활히 흘려보낸다고 해요.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배변에 도움을 주기도 하겠죠. 물 온도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컵에 냉수를 절반 채우고 그 다음에는 온수로 남은 절반을 채워주시면 돼요. 찬물의 경우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심장에 부담을 주기도 한대요. 찬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특히 고령자나 허약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추운 겨울에는 체온이 더 감소하게 되겠죠. 위장의 혈류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소화도 잘 안 되겠죠. 세 번째,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 주기입니다. 조승우 한약사님이 쓴 책 완전 배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우리 몸의 배출 주기라고 합니다. 몸속에 노폐물과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도 끼고 소변도 마렵고 대변도 마렵잖아요.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강 하류에 쓰레기가 내려가는데 상류에서 다시 쓰레기를 쏟는 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막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변비라는 거죠. 야, 그럼 낮 12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이냐, 배고파서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 낮 12시 전까지는 아몬드, 호두, 건포도를 먹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 힘드실 테니까 지금부터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당근입니다. 야, 내가 말이냐? 아침부터 당근을 먹는다고? 맛없게? 이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루 당근 한 개의 효능을 알면 그런 생각 안 나실 거예요. 당근은 한방에서 구충제로도 쓰였고요. 각종 약으로 쓰여질 만큼 효능이 아주 좋은 뿌리 채소라고 합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 B, C, K, 칼륨, 칼슘, 아이오딘, 지질, 엽산, 아연, 철분 등등 정말 좋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 건강에 엄청 좋은 것이 베타카로틴인데요. 시각처에서 공부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7배나 들어있다고 해요. 베타카로틴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요. 이 비타민 A가 눈에 좋은 성분이라는 거예요. 안구건조가 있는 분들은 인공 눈물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제가 렌즈를 끼는데도 안구건조 증상이 잘 없어요. 당근 효능을 2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간이 좋아지면요, 물광 피부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일은요, 수천 가지가 된다고 해요. 당근은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준다고 해요. 간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좋아지는 곳이 피부인데요. 얼굴색이 안 좋은 분들은 간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당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게 도와줘요. 간이 해야 할 일인데 당근이 해주니까 당연히 피부가 좋아지는 거죠. 혈관도 좋아지는데요.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해요. 그리고 당분 속 칼륨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주고요. 혈액순환도 촉진시킨다고 하고요. 혈관이 좋으면 당연히 뇌혈관도 좋아지겠죠. 그럼 뇌졸중 같은 걸 예방하게 되는 거죠. 먹는 방법들은 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사과입니다. 스위스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탄화된 사과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사과나무를 인간이 재배해온 역사는 적어도 4000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먹어온 과일 중 이제까지 인기가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아주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 산소 쓰레기를 배출시켜주는 성분,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혈관에 기름기 때 낀 것을 사과 껍질이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한다고 보면 돼요. 사과에는 펙틴이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서 나쁜 균의 증식을 억제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대장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겠죠. 사과 한 개에는요,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 C, 구리, 칼륨, 비타민 K,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6 등 정말 다양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요. 자, 이 기사를 보면요,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20% 정도 낮아진다고 해요.
또 눈이나 관절에도 좋고요. 암, 치매,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홍콩 중문대 생명과학과 연구팀에 따르면요, 하루 사과 한 개씩 꾸준히 먹으면 수명이 1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양배추입니다. 이 양배추가 위 점막 보호에 정말 좋은데요, 비타민 U나 K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 U는 독한 위산이나 자극 물질로부터 위 벽을 보호해 준다고 해요. 비타민 K는 위의 점막을 튼튼하게 도와주고요. 위 점막이 이미 손상된 경우는요, 재생력도 높여준다고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위염에 걸리고 하는데요, 물 한 잔 마신 후에 양배추를 먹으면 위 점막에 정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속도 편하고 포만감도 빨리 주기 때문에 포식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양배추가요, 서구에서는 장수식품으로 꼽힌대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요, 양배추의 푸른 잎에 들어가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혈관병에 도움을 준대요.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지방간에도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간에도 정말 좋은 음식이겠죠? 이 양배추를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양배추 영양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인데요, 저만의 양배추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배추는 생으로 먹으면 좀 비린 맛이 나서 먹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양배추에 아몬드와 건포도를 올려서 함께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아삭하고 맛도 있어서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음식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나머지 3가지는 종류만 말씀드릴게요. 4번째 아몬드, 5번째 호두, 6번째 건포도입니다. 이 3가지는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이고요,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음식들을 어떻게 먹냐면요, 전부 생으로 먹는 걸 추천합니다. 독일의 마르텐 박사에 의하면 생채소를 삶으면 단백질이 2분의 1로 줄어들고 나트륨은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해요. 익힌 것을 먹으면 날 것에 비해 3-4배를 더 먹어야 미네랄이 충족된다고 해요. 당근이나 사과, 양배추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로 다시 씻어냅니다. 그리고 칼슘 파우더에 5분 정도 담가둡니다. 다시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먹기 좋은 모양으로 썰어서 먹으면 됩니다. 아몬드, 호두, 건포도도 함께 먹으면 아침 공복에 먹는 영양소 최고의 음식이겠죠. 최근에 조승우 한약사님께서 쓰신 완전 배출 책에 나온 CCA 주스를 만들어 드셔도 좋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 조승우 한약사님께서 쓰신 완전 배출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제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먹고 있는데 몸도 가볍고 잠도 잘 오고 배변도 잘 와서 최고의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공복 식사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한다. 두 번째,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 세 번째, 낮 12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면 더 좋다.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6가지. 당근, 사과, 양배추, 아몬드, 호두, 건포도입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강 잘 유지해서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서 건강한 정보 계속 받아보세요. 다음에도 더 건강한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